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 네, 안녕하세요. 이세영 잡스입니다. 워드프레스 시작하시고 재미있으시죠? 승인도 예전보다 잘 나오는 것 같고 또 승인이 안 나오는 것 같으셔도요. 승인은 100%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글 쓰시면서 승인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이렇게 이제 키워드도 찾고 파이프라인도 늘려가시고 막 하는데 워드프레스 구축하시고 해서 백업 도움 받고 하시는데 이제 승인이 나서 광고가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 어떤 기분이 드시냐면 왜 내 워드프레스 블로그에는 이상한 광고만 내가 원치 않는 광고만 붙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 이제 기본 개념인데요. 새로 유입되신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고 추가 팁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글에서 진행하는 광고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문맥 광고가 있어요. 그리고 맞춤 광고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특히 맞춤 광고가 굉장히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에서는 구글에 정보 주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은 자사 고객들의 정보를 넘겨주지 않으니까 당연히 쿠키 값이 안 들어가겠죠. 페이스북이 그래서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은 다 막힌 건 아니니까 일단은 설명드리면 문맥은요. 우리가 무슨 글을 썼어요. 예를 들어서 치과 치료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 치과 치료와 관련된 내용이 쭉 들어있겠죠. 그리고 안에다 키워드를 몇 번 넣고 이런 거 하시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문맥 광고를 위한 겁니다. 문맥에서 말하는 요점이나 취지에 따라서 광고가 붙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치과 치료니까 치과와 관련된 광고가 붙겠죠. 임플란트에 대한 내용이면 임플란트 광고가 붙을 것이고 신경치료와 관련된 것이면 신경치료, 크라운에 관련된 거면 크라운 광고가 붙어야 정상입니다. 이렇게 붙는 게 문맥 광고입니다. 맞춤 광고는요. 내가 분명히 임플란트 관련된 글을 보고 있는데 이 글을 보기 전에 기존에 이 검색자가 하던 활동이 있습니다. 라코스테 옷도 봤고 샘소나이트 가방도 보고 해외여행도 알아보고 이렇게 했던 자료들이 본인이 완전히 막지 않는 이상은 이 검색자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치과 치료에도 관심이 있겠지만 옷에도 관심이 있고 가방에도 관심이 있고 해외여행도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관심사에 맞춰서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글을 쓰시다 보면 내 글은 왜 스우파 글을 썼는데 여기에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나이키 신발 광고나 아니면 정말 보기 싫은 쓸데없는 게임 광고나 아니면 웹툰 광고가 뜨는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경우 정말 안 붙는 경우에 첫 번째는 맞춤 광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이 들어가잖아요. 이거 여러분에 대한 맞춤 광고예요. 지금 글을 쓰시는 블로그 주인장께서 신발 관심이 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가방이 떴으면 명품 브랜드가 떴으면 명품 브랜드를 자주 보셨겠죠. 그렇게 본인이 광고를 클릭하고 실제로 소비를 할 만한 내용들이 뜨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에게 맞춤 광고도 아니고 문맥 광고도 아닌 것들이 있어요. 되도 않는 웹툰 광고들 있잖아요. 그리고 재미없어 보이는 게임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런 게임 광고들은 구글 에즈의 광고를 낼 때 타겟팅을 제한 없이 엄청 넓게 분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관심사를 갖고 있든 간에 어떤 주제를 갖고 있는 글이든 간에 모두 뿌려지도록 실제로 전환을 바라고 뿌리는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은 알리거나 혹은 한두 명만 걸리면 돈 번다 이런 식의 무작위적인 광고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맞춤 광고와 문맥 광고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게 없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맞춤 광고하고요. 문맥 광고로 두 가지로 나뉘는 게 맞는데요. 사실 더 크게 작용하는 요소는 뭐냐면 돈입니다. 누구 돈이요? 광고주의 돈이죠. 광고주가 돈을 얼마나 뿌리느냐에 따라서 매번 뜨는 광고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조금 지나가고 있는데 티빙에서 광고비를 엄청 썼다고 해보죠. 왜요? 수우파2 때문에 광고비를 막 천문학적으로 썼어요. 그러면 무슨 글을 쓰든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 이 광고비를 책정한 만큼 소진하기 위해서 광고가 엄청 붙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티빙이 손해가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티빙 광고주가 원하는 방식인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수우파를 알리겠다. 이번에 수우파2를 통해서 티빙으로 구독자 수를 좀 땡겨보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전에 뭐가 있었죠? 애플 TV에
파친코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이때 아시겠지만 어딜 가나 파친코 광고를 보셨던 적이 있을 거예요. 왜요? 애플에서 광고비를 천문학적으로 쏟아붓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막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광고가 붙느냐는 일반적인 수준 말고는 광고주의 광고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갤럭시 폴드 5가 나왔죠. 워치 6 나오고요. Z 플립 5 나왔잖아요. 이때 이 광고가 여기저기서 엄청 나오는 걸 보실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관련된 글을 많이 쓰는 것도 있지만 이 광고비 책정을 엄청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갤럭시 폴드 5 키워드로 광고비를 하루에 10억씩 쓰겠다라고 책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럼 한 달이면 얼마예요? 300억이죠. 그러니까 이 300억이라는 광고비를 한 달 안에 소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구글 애지에서. 그러면 요거는 사실 여러분이 구글 애지에다가 한 50만 원이라도 광고를 해보시면 쉽게 파악하실 수 있는 건데 뭐 50만 원, 100만 원씩 광고비를 당장 지출할 만한 사업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니까 설명드릴게요. 삼성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300억을 투여하는데 갤럭시 Z 폴드 5를 살 만한 사람에게만 타겟팅을 해주라 얘기합니다. 구글 애주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한국에는 이 갤럭시 Z 폴드를 살 만한 사람에게 타겟팅을 300억이나 할 만한 규모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여기 좀 어렵습니다. 100억 정도로 내리시죠. 이렇게 하죠. 근데 아니야. 우리 300억 쓸 거야. 그러면 타겟을 조금 흐리게 아주 집중 타겟을 하지 말고 조금 넓게 타겟을 하시죠. 나이를 예를 들어서 갤럭시 Z 폴드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아재들이 쓰잖아요. 50대는 무조건 Z 폴드, 40대도 이게 Z 폴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돈이 좀 있는. 그러니까 사실 원래 처음에는 이거를 타겟팅할 때 40대와 50대, 60대 말고 요 정도까지 타겟을 하고 구글 애지에서 광고 타겟할 때 재산 타겟도 되거든요. 뭐 월 수입 700 이상 이렇게 타겟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모수가 적으니까 그러면 30대에게도 한번 광고를 띄우거나 월 수익이 300 이하 되는 사람에게도 한번 띄워서 광고비를 소진하겠습니다라고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애드센스 광고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드센스 광고 송출 관련된 문제는 단지 애드센스 입장에서만 우리가 바라봐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지만 광고주 입장에서 구글 애지 입장에서 바라봐야 책정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갤럭시 Z 폴드 5인데요. 요게 전에는 클릭 한 번에 0.5달러가 나왔다고 해보죠. 근데 지금은 클릭 한 번에 0.12달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키워드인데 광고주가 광고비를 축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실제로 애드센스 홈페이지 오시면 왼쪽 메뉴에 브랜드 안정성 누르시면 콘텐츠가 있고요. 밑에 광고 심사 센터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럼 좀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광고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겁니다. 저는 이게 눈에 띄네요. 임플란트라는 게 왠지 광고 단가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임플란트는 너무 숏테일 키워드고 키워드의 길을 조금 늘려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단가를 어느 정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가하고 조회수랑 봐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단가 같은 경우는 광고주가 매일매일 혹은 실시간으로 단가 책정을 변경하거든요. 물론 저처럼 작은 광고주들은 막 엄청난 금액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뭐 100만 원, 150만 원 넣어놓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나가라고 알아서 그냥 잘 되겠지 하고 너무 손해가 심하면 중단할 뿐이죠. 근데 이제 규모가 큰 뭐 병원이나 이런 것들은 저 같은 개인이 쓰는 광고비랑은 차원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검색했을 때의 단가가 현재 단가라고 생각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플란트로 한번 해볼까요? 구글 애즈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에 광고를 하면 그 광고가 우리가 지금 클라우드 웨이즈를 통해서 만든 워드프레스에 광고를 애드센스가 배치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광고주들이 광고를 내는데 회원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가입하시고 광고비는 안 넣으셔도 돼요. 지금 저희가 쓰는 기능은 자, 오른쪽 위에 도구미 설정이 있죠. 누르시면 화면이 크면 한 번에 보이는데 모바일이나 태블릿은 이렇게 드롭다운 메뉴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제일 밑에 계획 누르시고 키워드 플랜 눌러보세요. 그러면 지금 제가 화면에 미리 보여드린 이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새 키워드 찾기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화면이 나왔는데 여기서 새 키워드 찾기에다가 아까 우리가 찾아보려고 했던 임플란트를 엔터 치시고 올리셔서 결과 보기 눌러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광고주에게 도움이 되라고 만든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제가 뭐 특정 사이트 이름을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 네이버나 이런 데 보면 키워드 검색량이랑 월간 조회수 알려주는 그런 것들 많잖아요. 저희 줄줄줄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키워드 찾는 그런 거 다 요거 기반을 하는 건데 사실 틀립니다. 이건 광고주를 위한 거지. 그러니까 지난달이나 광고 비용이나 현재 트렌드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거지
거지 우리 같은 블로거들이 그런 검색량 보고 쓴다고 딱딱 들어맞지 않는 거예요.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광고주 입장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색량이 있고요. 검색량은 그냥 좀 무시하셔야 됩니다. 아주 없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고요. 5천, 4천, 3천 막 이러잖아요. 단가가 높은 거라면 꽤 좋은 검색량이거든요. 오른쪽에 보시면 페이지 상단 입찰가 최저 범위란 최고 범위가 있는데 요걸 보시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보시다가 임플란트라는 키워드만 알았는데 전체 임플란트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임플란트보다 훨씬 더 타겟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전체 임플란트가 좀 쓸만하잖아요. 그럼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에 가셔서 이 전체 임플란트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사이트들이 랭크되어 있는지, 실제로 치과나 병원 말고 일반적인 워드프레스 같은 사이트, 우리 같은 목적을 가진 사이트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는지, 아니면 요걸 갖고 링크 클럼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로 시도해 볼 만한 새로운 키워드들이 있는지를 접근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애드센스 광고심사센터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현재 집행되고 있는 광고이기 때문이에요. 현재 이미 집행되고 있는 광고는 글을 썼을 때 특히 문맥 광고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광고비가 여전히 투입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전체 임플란트로 키워드를 찾으시면 더 긴 롱테일 키워드를 찾을 수 있으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확장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의 목적은 광고심사센터나 키워드 플래너를 통해서 키워드를 찾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광고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단순하게 키워드 플래너에는 광고 단가가 그렇게 높은데 왜 내 거는 클릭할 때 0.1달러, 0.2달러밖에 안 나오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궁금해 하셔서, 그리고 내 블로그는 이상한 광고밖에 안 붙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근본적인 거 말씀드린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구글 애즈는요, 네이버 광고나 카카오 광고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기회가 있으시면 정말 50만 원이라도 광고비를 한번 투여해 보세요. 그런데 내가 50만 원을 투여했는데 50만 원도 못 벌어들인다?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구글 애즈에서 도움을 주거든요. 구글 애즈 도움 안 받아들이고 내 고집대로 막 하지 않은 이상은 투여한 비용보다 훨씬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게 구글 애즈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글을 썼는데요, 분명히 키워드가 들어가는 있습니다. 근데 요 키워드가 들어가 있지만 요 글을 봐서는 도저히 요 광고를 클릭해서 광고 안에서 광고주에게 돈을 벌어다 줄 것 같은 글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여기 광고를 안 띄워요, 구글 애즈가. 왜요? 광고주가 떠나가니까. 이상한 글도 잘 못 쓰고 가독성도 떨어지고, 지금 이 광고주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자기 거 들어와서 실수로 클릭하게 만들고, 로딩 속도 일부러 느리게 해가지고 광고가 보여야 글을 보게 만들어서 뒤로 나가게 만들고, 가독성이 떨어져서 대충 보다가 뒤로 금방 나가게 만드는 그런 구글에서 생각하는 좋지 않은 문서에 좋은 광고를 띄우겠습니까? 똑같은 광고를 띄우더라도 클릭했을 때 높은 단가가 책정되도록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꼼수 쓰면 돈은 갈수록 못 버는 겁니다. 키워드가 중요하지만, 블로그는 키워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키워드가 중요하지만 키워드만 갖고 상위 노출하고 키워드만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만으로는 절대 큰 돈 못 법니다. 키워드를 갖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글을 잘 쓰셔야 돼요. 누구 마음에 들게? 구글 로봇 마음에 들어야 돼요. 구글 애즈가, 구글 애드센스가 광고를 싫고 높은 단가로 측정이 되게 하고 싶은 만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실제 검색자가 볼 때 도움이 되는 글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똑같은 얘기만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걸 하지 않고는 블로그를 가지고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히 내는 더 쉬운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 승인용 글 쓰지 마시고요. 워드프레스 승인 받아주는 거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누가 승인을 받아주잖아요. 받은 다음에 여러분 글 쓰실 수 있나요? 글 쓸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보시고 클라우드 웨이저를 통해서 워드프레스 구축도 해보시고 글도 써보시고 수익이 잘 안 나는 글부터 잘 나게 되는 글까지도 써보셔야지, 이걸 직접 해보셔야, 제가 글을 대신 써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키워드도 드릴 수 없고 제 블로그를 보여드리면서 똑같이 쓰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걸 똑같이 썼을 때 수익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과정을 직접 겪으셔야 됩니다. 이 과정 하나하나, 돈이 실제로 많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 과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고, 이거를 건너뛰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글 애즈를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점을 전달해 드리면서, 여러분이 블로그를 하시면 힘이 많이 빠져요.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디 인터넷에서 보니까 워드프레스를 시작했는데 뭐 3번이나 거절을 당했다, 사기다, 블로그로 돈 못 번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거절당하고요. 본 3번입니까? 10번도 거절당하고 20번도 거절당하죠. 어떤 사람은 한 번에도 승인 받아요. 5번도 승인 받고. 요게 사람으로 나누면 3번, 1번, 10번, 20번, 5번이지만 한 사람이 블로그를 5개 운영하고 승인 신청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한 번에도 승인 받아봤고 20번에도 승인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실패한 사람의 경험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실패한 사람은 자기가 실패하고 성공할 만한 자질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함께 묶어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확신을 갖고 워드프레스 운영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대본 읽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해 드려야 되는 말씀이 있을 때 제가 영상을 키는 거라서요. 원래 계획했던 주제에서 여기까지 뻗어온 거에 대해 양해해 주시고 그걸 원래 아시는 분들이 이사양잡스의 구독자 또 멤버십 회원으로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여러분이 정말 헛발질하지 않도록 도움이 될 만한 영상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사양잡스였습니다.